조만간 AI ETF들이 수천 개가 생겨가지고 퀀트 투자자들을 전부 다 패버릴까? 그 주식시장을 장악할까? 저는 솔직히 이게 몇십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와우, 한국 AI ETF가 미국 대형주에서 초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기적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QLeft에서 만든 ETF들인데요. 참고로 저는 이제 QLeft에서 홍보 의뢰 이런 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신기해서 영상을 만든 거고요. 네, 기저귀 ETF. 바로 이제 한국 회사인 QLeft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영식 대표님이시고요. 네, ETF가 지금 이제 상장된 게 4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3개는 제가 찾아왔어요. 자, 이게 지금 QRFT 2019년 6월인가? 이때 상장한 ETF인데,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가 지금 그 이때부터 잘 나갔죠. 코로나 때 좀 떨어졌다가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 S&P 500이 40%를 벌었는데, 이 ETF는 지금 거의 80%를 벌었습니다. 오! 그리고 또 그 AMOM이라는 ETF도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이제 모멘텀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ETF인데, 요것도 보시면은 이제 벤치마크인 SPMO 지수, 이게 이제 S&P 500에서의 모멘텀 지수일 거예요. 얘가 40% 올랐는데 얘도 80% 올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배당 그 ETF가 있어요. 요 빨간 게 S&P 500 그 고배당 그 지수인데, 네, 그 아쉽게도 타이밍이 좀 별로 안 좋았죠. 이 ETF 런칭을 한 게 코로나 때 이제 런칭을 한 것 같아요. 2020년 3월. 그래서 둘 다 이제 신학이 쫙 떨어졌는데, 이제 2021년 2월에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ETF가 지수를 능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파고가 조금 질투를 하겠네요. 그러나 내가 바둑은 니를 보다 잘 두시겠더라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바로 딥러닝 기반 AI ETF의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 ETF라는 거는 팩터 값이 불변이죠. 그리고 제가 만드는 퀀트 전략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 PBR 플러스 고 GPA, 제가 신마법 공식이라고 부르는 이 전략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PBR을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GPA를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평균 순위가 우수한 뭐 20개, 30개, 5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의 전략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제가 그걸 ETF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 ETF는 그 몇십 년 동안 바로 그 전략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략이 잘 안 먹히는 구간에는 박살날 수가 있겠죠. AI ETF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 팩터 가중치를 변경합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저 PBR과 고급 GPA 이거를 다 50대 50으로 비중을 뒀잖아요. 그죠? 그냥 평균 순위를 낸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AI ETF는 때에 따라 가지고 PBR 지표를 30%만 이제 가중치를 두고, 뭐 GPA를 70%를 두고, 또는 반대로 하고,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만든 전략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냥 뭐 이제 그 순위, 평균 순위 이렇게만 만들었는데, 이제 변수 간의 복잡한 이제 상호작용, 그리고 비선형 패턴을 컴퓨터는 인지할 수 있는데 인간의 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그 PBR, PSR, 그리고 뭐 그 EBITDA, 그리고 배당률, 이거를 가지고 이것도 5개 각각 순위를 매겨가지고 평균 순위를 매겨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컴퓨터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그 5개 팩트를 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런 그 계산을 해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전략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데, AI ETF, 딥러닝을 하는 ETF들은, 딥러닝을 하는 AI 알고리즘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가 이런 식으로 ETF를 찍어내니까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5명의 인원이 한 달 동안에 최소 5개 ETF를 찍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대형 운용사는 10명이 6개월, 1년 걸려가지고 하나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대형 운용사, 금융사에서 일하는 이 인력들이 엄청나게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다 뭐 MBA 같은 거 하고, 뭐 아이비리그 나왔고 하기 때문에 비싼 인력들이거든요. 5명이 한 달 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AI가 만들어낸 ETF가 좀 과추적화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인생은 실전이죠. 확실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최근 12개월, 18개월 동안에는 이 QLeft에서 만든 그 ETF가 S&P 500이나 그 벤치마크 지수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과추적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5년, 10년 동안 지속해봐야지 그거를 완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ETF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저도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딥러닝 전략을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은 성과로 답한다. 성과는 지금까지는 좋았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비용은 0.75%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김현식 대표님이 브런치에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AI 자산운용 보고서 1탄, 2탄, 3탄, 4탄, 5탄이 있는데 저는 재밌게 봤는데 주의 조금 복잡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김영식 대표님이 시스티더 7구님한테 이 Q레프트 그 데이터, 그러니까 수익 데이터 그리고 이제 20년 백테스트한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받았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훌륭한 ETF가 나왔다. great,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네, 시스티더 7구님은 그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하면은 평균 모멘텀 스코어로 주식 비중, 채권 비중을 정하는데 물론 주식 비중을 이 QLEFT에서 만든 이 ETF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자, 그 평균 모멘텀 그 스코어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평균 모멘텀 스코어는 최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해가지고 최근 12개월까지 12개의 수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수익이 그 플러스면은 1점, 그 마이너스면 빵점을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떨어졌다. 그러면 빵점. 근데 석 달 전과 비교해서는 올랐다. 그러면 1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점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시멈 점수가 12점, 미니멈 점수가 빵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식 비중은 이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1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엄청나게 세가지고 평균 모멘텀 스코어가 12로 나왔다. 그럼 자산의 100%를 주식에 몰빵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주세가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평균 모멘텀 스코어가 6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산의 50%는 주식, 나머지 50%는 채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 자산 배분을 돌리고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네, 참고로 이제 2005년부터 2020년 데이터를 보면은 S&P는 복리수익이 9.4%, 그 QRFT ETF는 14%, 그리고 AMOM ETF는 14.5%를 번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적 자산 배분을 하니까 네, 복리 수익이 한 10% 정도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MDD가 뭐 8%, 11%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만 보셔도 이 전략이 상당히 복잡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더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저는 늘 강조를 하는 게 기본은 연구 포트폴리오나 올레드로 깔되 거기서 주식 비중을 이제 굳이 주가 지수로 할 필요 없다. 내가 더 훌륭한 전략이 있으면은 그걸로 교체하면 된다라는 것이 제 아이디어거든요. 네, 자체로는 이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S&P 500의 수익이 놀랍게도 복리 6.4%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2000년대에는 미국 주식이 완전 죽을 썼거든요. 미국 주식이 강세로 올라간 건 2010년대 뿐입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수익을 보면 S&P 500은 겨우 복리 6%를 벌었는데 이게 QRFT ETF거든요. 얘는 복리 11% 수익. 그러니까 S&P보다 복리 4.6%를 더 번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MDD는 44.6%죠. 그 S&P 500은 51%.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QRFT 그 ETF가 S&P 500보다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투자를 할 수는 없다. 왜냐면 MDD가 너무 높다. 2008년에 이거를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QRFT ETF에 자산의 25%를 넣고 각각 이제 25% 채권, 금, 현금에 넣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어땠을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조금 전에 시스티더 7구님 전략은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이고 그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매달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귀찮습니다. 자, 이거는 1년에 한 번 포트폴리오를 바라보고, 네, 수익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8.3%인데, 네, 제가 이제 이거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해보니까 복리 8.8%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보다 그 수익을 이제 손해보는 게 딱 1% 정도입니다. 그거 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MDD는 12.7%를 급감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S&P 500 수익률이 이제 빨간 거, 그리고 파란 게 우리 소위 업그레이드 연구 포트폴리오잖아요. 업그레이드 연구 포트폴리오가 S&P 500을 가볍게 밟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 수익도 더 높고, 샤프 지수는 엄청나게 높고, MDD는 훨씬 더 적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
자, 그러면은 조만간 AI ETF들이 수천 개가 생겨가지고 퀀트 투자자들을 전부 다 패버릴까? 그 주식시장을 장악할까? 저는 솔직히 이게 몇십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그 액티브 펀드들, 소위 우리가 투자하는 그 주식 펀드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빙신 같다는 거. 그러니까 그 주가 지수보다 훨씬 수익이 낮다라는 거는 1970년대부터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1970년대부터 인덱스 펀드라는 게 탄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액티브 펀드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룡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멸망하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룡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겁니다. 불가사의죠, 불가사의. 저는 액티브 펀드가 왜 존재하는지 진짜 잘 모르거든요. 자, 물론 이 AI 전략들은 미국 해치펀드에서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을 거고, 네, 더 활발하게 쓸 건데요. 자, 한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원시 시대이죠. 증권사에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AI ETF, 이런 힙한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도입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제 네, 그 보잘것없는 생각이고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이겁니다. 알파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 지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그거를 자산 배분 안에 주식 비중에 집어넣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MDD는 낮게 유지하고 그러나 수익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거든요. 네, 참고로 여기 보면은 요 파란색이 우리 업그레이드 연구 포트폴리오의 드로우다운이고요. 2008년 요때 12% 한번 깨지고, 네, 그 전후에는 크게 깨지는 게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가 언제야? 2017년에 한 8% 정도 깨졌네요. 코로나 때도 이제 거의 깨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채권이 선방을 많이 해줬거든요. 반대로 S&P 500은 이때 작살, 이때 작살, 이때 작살, 이때 작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모든 할투 영상들을 요약한 문서가 있고 할투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S&P 500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은 굳이 SPY ETF를 살 필요가 없고 그냥 QFT라든지 AMOM이라든지 이런 ETF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 사면 안 되고 자산 배분을 하면 더 좋다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